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연말 결산을 하거든요. 2019년도에 팟캐스트로 연말 결산을 했었고, 그 뒤로는 이제 블로그에서만 하다가 작년에는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올해는 다시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스스로 Q&A를 해보고 결산을 해보면서 또 내년을 더 유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로그 글도 아니고 영상도 아닌 팟캐스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에는 팟캐스트를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는 2024년 연말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의 사건. 살 빼고 돈 모으기가 목표였는데 작년까지는 돈 빼고 살 모으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돈 모으고 살 빼기를 하고 싶다고 작년에 연말 결산 때 말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가지고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올 초에. 살면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 중에서는 제일 많이 벌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은 좀 못하게 되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올해 사건입니다. 두 번째, 올해의 책. 제가 요즘사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편인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채널이에요. 여둘톡과 더불어서 이제 안 들은 방송이 없을 정도로 빼놓지 않고 듣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그 작가님의 초창기 책을 읽었었어요. 이영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 넘게 편집자로 일하다가 이제 40대가 넘어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셨고 지금 15번 넘게 성공한, 이제는 엄연한 체육인으로 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이 책을 읽고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가 생겨서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읽어볼 거지만 여튼 저에게 이런 막연한 목표입니다. 세 번째, 올해의 음악.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물론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선우정아니를 좋아하는데요. 올해 2024년에 너머라는 주제를 담아서 이제 4집 앨범을 발매했어요. 총 12곡의 곡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6번, 7번 트랙에 있는 What the Hell이란 곡인데요. 요즘 일하는 상황에서 이제 참을인을 3번 정도 새겨야 할 경우들이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출퇴근 곡으로 3번씩 따라 부르면서 즐겨 듣고 있는데 노래가 아주 좋으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노래는 약간 라이브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노래하는 딩고 라이브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음악은 선우정아의 What the Hell 입니다. 네 번째, 올해의 만남. 작년부터 친하게 된 미진이, 에리미랑 이제 미식회를 하면서요. 미식회라고 하면 이제 뭐 월요일날 만나면 월요 미식회, 화요일날 만나면 화요 미식회, 뭐 이런 식으로 요일마다 불규칙적으로 만나서 이제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각자의 남편, 남친, 이렇게 저는 이제 남편이나 남친이 없기 때문에 제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규모가 좀 확장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수경이가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3월 달에 벚꽃축제, 9월, 10월, 11월에 군산에 있는 그 큰 축제죠. 시간여행 축제나 야행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말도 잘 통하고 좋아하는 이 친구들이 손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팀워크가 좋다라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좀 다시 느끼게 되면서 좀 더욱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됐어요. 작년에는 2명이랑 친했다면 2명의 친구들로부터 확장되어서 더 많은 인원들과 친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만남도 역시나 우리 미식회 친구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올해의 행운은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4년이 날쌈제라고 해서 사실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이제 삼재였기 때문에 2025년에 설날이 지나야 이제 삼재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한 건 딱히 없었는데 그래도 삼재 치고는 무탈하게 잘 살았다. 그게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 올해 음식은요. 회사 동료들이랑 어쩌다 보니까 이제 월급날이 10일인데요. 10일이 되면 그래도 맛있는 걸 함께 먹자, 뭐 이런 식의 그런 날이 어쩌다 보니까 됐어요.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숨기고 있었거든요. 제 정체를 좀 숨기고 다른 인격, 다른 캐릭터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걸 어쩌다가 이제 이 동료들도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제 단골 맛집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었죠.
주야간 교대를 하는 근무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고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또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제가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랑 야간 근무 끝나고 주말 맞이하는 그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여는 삼겹살 집을 가서 고기를 함께 구워 먹었는데요. 군산 지곡동 오뚜기 회관이 아침에 거의 6시 정도에 문을 열어요. 거기서 12인분 먹었고 반찬 구성도 괜찮고 돌판에 굽는 삼겹살이라서 함께 곁들여 먹는 또 소주가 또 일품입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좀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올해의 위기, 작년에 갑작스럽게 이것저것 병행하다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장염도 2주씩 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각하게 번아웃이랑 슬럼프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모전을 좀 무리하게 도전을 하게 되면서 성과는 없었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려다가 그냥 나만 타버렸다. 번아웃이 정말 세게 와서 뭘 하면 되겠어? 뭘 해도 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영상을 놔버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의 위기는 최근에 있었어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거든요. 2번째, 3번째, 4번째 차에. 3주 차에는 2번의 단식을 해야 돼요. 근데 야간 근무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잠은 안 자고 서울에 있는 푸드위크 다녀온다고 갈 때라도 좀 잤었어야 하는데 잠 못 잤어요. 그래서 약간 단식도 해야 돼서 기력도 없고 막 예민했었어가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막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리고 또 상황이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작년에도 5명 일하던 일을 이제 3명이 갑자기 나누게 돼서 좀 힘들었다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5명이 하던 일을 갑자기 3명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랑 으쌰으쌰 했어야 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짜증을 졸라 내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러다가 계속 사람은 없고 스트레스는 받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성 장염에 또 걸려서 병원에 다녔어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뭐 스위촌을 그만두든 아니면 이제 사람을 좀 더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든 그런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내가 좀 버티면 되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장도 아닌데 다 참고 그냥 꾸역꾸역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좀 탈이 났던 게 저의 올해의 위기였습니다. 8번, 올해의 드라마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거의 회사 집 이렇게 살아가지고 12시간 가까이 회사에 서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는 약간의 블로그 쓰고 또 이제 잠자는 게 전부여가지고 문화생활이라고 할 거를 못 즐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드라마 정년이었습니다. 김태리 배우가 항상 도전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뭐 3년간 국극 배우고 그 모습을 다 녹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고요. 올해의 영화. 제가 12월 달까지 영화를 한 편도 안 보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군산회관에서 군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상영해주는 상영회를 열었는데요. 1998년작인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 영화를 집에서 봤으면 보다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본 그 8월의 크리스마스는 좀 서정적이면서도 그 시절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함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서 좀 슬프긴 했는데 말은 안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시한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초반부터 깔고 가거든요. 근데 배우들도 젊고 막 예쁘고 잘생기고 연기도 또 잘해가지고 생각보다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그 올드팝, 그 고전, 오래된 영화가 주는 그 특유의 클래식함이 있잖아요. 뭔가 느리지만 익숙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질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져서 8월의 크리스마스를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시대의 음악, 시대의 영화 들을 좀 감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10번, 올해의 변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잖아요. 올 초반에 이제 입사하고 3개월 동안은 주말 포함해서 6번 정도밖에 안 쉬고 일했더라고요. 돈만 보니까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업실도 좀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올해는 스튜디오는 없지만 영상도 촬영하고 작업도 하고 있어요. 내 공간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안정감을 주는데요. 스튜디오는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여름 동안엔 사용 안 하고 또 겨울엔 또 추워서 또 사용 안 하거든요. 아파트는
겨울에 따뜻해서 참 좋다. 그래서 올해 변화는 이제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아파트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번 올해 전시 박람회를 포함하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전시와 박람회들을 갔다 온 것 같은데, 군산 회관에서 진행했던 군산 북페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산 회관이 재개장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 전시가 그 북페어였는데, 이 일을 하는 행사에 전국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행사가 주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닥다닥 사람들끼리 막 계속 붙어가지고 이제 이 책들을 이제 보는데, 책이라는 그 주제를 놓고 되게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싶어서도 전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이 놀랐던 것 같아요. 11월에 카페쇼를 다녀왔는데, 제가 바리스타를 시작하고 한 번도 안 빼놓고 카페쇼를 갔었는데요. 이제 22년도에 카페를 폐업하고 나서는 못 갔거든요. 22년, 23년에는 못 갔다가 3년 만에 가는 카페쇼인데, 트렌드도 잘 알게 됐고, 또 이제 본업이 아니고 취미로 접근하고 생각하니까 좀 즐기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시 박람회는 군산 북페어와 2024 카페쇼를 말하고 싶습니다. 올해 유튜브는요, 매년 빵떡면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는 빼겠다고 했는데, 올해 유튜브는 제가 저희 빵떡면 채널은 활동을 거의 안 해서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올해 유튜브로는 주브로 채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인스타그램은 주브로,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은 휴공이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저는 성실한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일간 이스라를 꾸준히 연재하는 이스라 작가도 좋아해서 이제 일간 이스라도 구독해서 보고 있었고, 또 매년 음반을 내주는 선우정 언니의 그 성실함 때문에도, 물론 실력도 좋지만 그 성실함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실해야 오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성장과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독자 또는 팬이 고스란히 알 수가 있어서 성실한 아티스트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그냥 휴학한 공대생이었던 휴공 채널에서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로 확장하고 있는 주브로 채널이 또 남들한테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좀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4월 달에 이제 빵떡면 채널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장원급제라는 맛집, 저희 채널에서도 좀 많이 보는 그 맛집인데요. 그곳을 같이 찍어서 100만 뷰 영상이 되니까 막 그런 거 보니까, 물론 저희가 100만 뷰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다시 꾸준하게, 올해죠. 2025년에는 정말 다시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2023년에 번아웃과 슬럼프를 겪으면서 솔직히 다 놔버렸는데, 2024년까지도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다 탓하면서 나는 나 못해, 나 힘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놔버렸는데, 이제 계속 언제까지나 탓할 수 없으니까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의 유튜브는 성실한 주브로 채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해의 물건, 작년에는 제가 아빠한테 유산으로 받은 모닝을 바꾸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구형 모닝이 튼튼해가지고 출퇴근하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장거리를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출퇴근 차량으로는 아주 제격이라서 당분간은 더 타고 다닐 것 같고요. 10월 달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선정돼가지고 풀액을 설치했거든요, 저희 집에. 그래서 매일까지는 아닌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부터 배치랑 막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애정이 좀 생겨서 올해 물건으로는 핫플액으로 하고 집에서 홈트를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올해의 결정은 항상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리더가 아니다 보니까 2022년 이후로부터는 뭐 결정을 내려 하는 일이 비교적 적은 편이긴 했는데, 올해 뭘 잘 결정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기로 결정한 게 아주 잘 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해의 공간은 올 초에 작업실을 정리했고요. 이제 4월에 이사를 해서 집이 생겼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제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초대해서 이제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보드게임들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공간은 제 집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순간은 다이어트 유지기를 지금 이제 거치고 있긴 한데 100kg였는데요. 이제 마지막 할 때는 92.4? 그래서 거의 8.6kg 정도 감량을 했었는데 그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올해도 2025년에도 한 3번 정도 이제 수치원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앞자리를 여러 번 바꾸는 게 그래서 79kg를 만드는 게 제 올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올해 가장 많이 한 건 일. 뭐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회사를 다니든 프리랜서로 일하든 뭐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이제 모든 공정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 봐도 되는데 막 흐린 눈으로 살아도 될 걸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올해 아쉬웠던 점은 항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몸은 한계고 저는 교대근무 특성상 학교 수업을 고정적으로 이제 딱 날짜를 빼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올해는 5개 정도 학교에서 수업 제의가 왔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 거절하면 이제 보통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게 아쉬웠던 것도 있고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마음에 좀 더 아쉬웠던 게 있어요. 대신에 이제 자몽학교에서 수업이 15번을 했는데요. 그때만큼은 이제 친구들 학생들이랑 만나서 되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뭔가 더 알려준다기보다는 그 친구들로부터 받는 영향, 뭐 에너지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올해 뼈아픈 점은 올 초에 이제 주말도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이 계절 가는 것도 또 문화생활도 잘 즐기지 못했던 게 좀 뼈아프고요. 연차가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생기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여유 있게 제철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좀 잘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제일 잘한 일은 돈을 벌기 시작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작년에는 좀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한량이고 싶다 했는데 올해는 진짜 100% 꽉 채워서 일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일을 하고 퇴근해서 수업을 갔다가 불러주면 가서 또 알바도 하기도 하고 원고료를 받기도 하고 자재구레한 일부터 큼직큼직한 일까지 막 이렇게 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되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잘한 일 같아요. 내년의 목표는요. 올해는 약간 애매했던 작년에 실패한 목표 살 빼고 돈 모으기를 내년에는 더 좀 알차게 살 빼고 돈 모으기에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이뤄보겠습니다. 올해 키워드로, 그러니까 2024년 키워드로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육각형 안에 넣고 비슷한 육각형을 그려 나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내 육각형은 체력, 영상 제작, 책, 드라마, 음악, 공연 이런 문화생활, 그다음에 정신건강, 저축, 자기계발 이렇게 6가지를 놓고 밸런스 있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제 평균을 내봤더니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였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육각형까지 그리고 싶진 않고요. 2024년보다 2025년이 좀 더 살 빼고 돈 모으기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작년에도 길었고 올해는 더 길어진 2024년 걸리버의 연말정산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하트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이외에도 다양한 팟캐스트를 제작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